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폭발 직후 10만 명의 사람이 즉사했고 피폭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포함하여 총 54만 명이 사망한 끔찍한 재앙이었죠. 이후 일본에서 핵무기 보유는 자연스럽게 금기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가끔 여론조사를 실시해도 핵무기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감만 알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일본의 한 고위 관료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발언하여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9일 TV 아사히는 다카이치 정권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익명의 고위 관료가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한 기자회견에서 핵 보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인 만큼 원래 보도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일본 안보 정책의 중심인 비핵 3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이었고 해당 인물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안보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언론이 이를 보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일본 내에서 엄청나게 논란이 되었고 대만 발언으로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도 이에 격렬하게 반응했는데요. 작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일본 원폭 피폭자 단체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 하고 국제 정의를 시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론이 크게 악화하자 일본 정부는 정책상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서게 되었죠. 다카이치 정권은 자위대의 정규 군화, 국방비 증액 등 군사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중국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의 핵무기 보유는 아직 시기상조인 감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일본은 핵무장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일본인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를 보도한 데일리 스포츠 기사에 달린 일본 댓글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핵을 보유하는 것이 억제력으로 이어진다는 설도 일리가 있어. 또 핵을 보유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 애초에 오프 더 레코드로 이야기한 것을 기사로 만드는 게 규칙 위반이지. 이게 올드미디어의 나쁜 점이야. 오히려 이런 게 더 문제라고. 핵을 보유한 위험한 국가가 세 곳이나 이웃해 있고 모두 일본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핵 보유에 대해서는 논의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핵 보유가 악한 것처럼 보도하는 방식은 그야말로 여론 통제나 다름없어요. 우크라이나만 봐도 핵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에 침공당했잖아요.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에 빠져 있고 일본은 이제 스스로 자국을 지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그러한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핵 보유 그 자체가 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러한 주제에 대해 일본에서 발언하거나 안보 정책 안에서 검토 항목으로 삼는 것을 문제 삼는 쪽이 오히려 이상해. 반드시 철저하게 논의해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초에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했던 것을 보도기관이 어기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태평양 전쟁 중에 일본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는 일은 없었겠지. 일본과 독일도 핵무기를 개발 중이었다고 하지만 미국이 먼저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일본과 독일이 가지기 전에 곧바로 사용한 거야. 우크라이나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핵무기는 있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 이번 기회를 계기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징병제가 좋은지 핵 보유가 좋은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로 삼아도 좋을 거야. 핵 보유국들이 오키나와를 둘러싸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위협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비핵 3원칙이 제정되던 당시와 비교하면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크게 달라졌어. 이 원칙에 대해서도 시대 변화에 맞춰 수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우크라이나의 사례도 있기도 하고.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 더 레코드로 발언한 내용을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야말로 오히려 교체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공적인 자리에서 했던 발언이 아니라 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좌파 정당들이 말해온 이른바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협받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드네.
핵 보유에 관해서는 냉전 때와 현재를 비교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졌어. 무엇보다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80년이 흐른 지금 북한 등은 핵을 하나의 카드로 삼아 체제를 유지하며 살아남고 있지.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이 핵 보유에 대해 신중론을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조차도 주변 국가들이 핵 보유를 확대할 경우 핵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핵 개발이 필요해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 당장 완성된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는 없지만 언제든지 제조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알프스 지하 깊은 곳 등의 저장, 제조 거점을 두고 일본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신속하게 핵무기를 제조하여 상시 배치된 탄도 미사일로 반격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방용의 사적인 의견을 마치 공적 견해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더구나 그 내용과 보도 시점이 국익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었다면 면허 취소까지 거론돼도 이상하지 않은 사안이야.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면 이른바 미국의 핵우산 역시 환상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 세계에서 핵을 완전히 폐기할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합종 핵 배치의 장단점을 논의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유익한 일이라고 봐. 핵 보유에 대해 발언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문제가 될 것은 없어. 애초에 비핵 3원칙은 헌법도 법률도 아니야. 가지지 않는다, 만들지 않는다,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원칙 어디에도 핵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하지 말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대의 변화와 주변 안보 환경에 맞춰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앞으로도 핵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 핵 보유 발언은 지나치게 위험해. 그리고 다카이치 정권의 발언을 전한 언론은 보도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언론을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분위기 역시 매우 위험하다고 느껴지네. 다카이치 정권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기대치가 높을수록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의 반동 역시 커. 지지자들의 열기가 식어갈 쯤에는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가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닐지 우려돼.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 애초에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들이 오늘날까지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데에는 군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큰 이유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지. 일본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선택은 말하자면 패전국으로서의 속죄는 이미 시간의 경과와 함께 끝났다고 생각해. 이제는 논의를 거듭하며 세계로부터 침략당하지 않기 위한 핵이라는 억지력과 방어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고 봐. 핵폭탄을 직접 보유하는 것 역시 하나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도 미국의 핵폭탄을 일본의 미군 기지에 배치하거나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를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 언제까지나 패전국의 위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군사력이 약하니 주변 국가들이 위압적으로 나오는 거잖아.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는 것 또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핵무기에 대한 일본인들의 여론 또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전히 핵무기는 일본 내에서 불편한 주제이지만 적어도 이번 발언으로 금기에서 조금씩 벗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만큼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중국 견제를 같이 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재무장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역사적인 문제를 봤을 때 마냥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